이 게임을 왜 사람들이 끝없이 다시 꺼내는지 알고 계십니까? 처음엔 복잡해 보이지만 한 판만 끝나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이 선택이 맞았는지 그 순간을 계속 떠올리게 됩니다. 전략을 세웠는데 누군가 한 수로 전부 흔들어 놓습니다. 이 게임은 실력을 시험하는 게 아니라 결단을 시험합니다. 30대가 되면 계산보다 선택이 더 중요해집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듄 임페리움이 그렇게 평가받는지 이야기합니다. 이런 게임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게임의 핵심 문장은 하나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문장입니다. 듄 임페리움은 처음 접하면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선택과 결단의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덱빌딩과 워커 플레이스먼트라는 두 장르를 결합한 작품입니다. 단순한 혼합이 아니라 두 시스템이 서로를 끊임없이 압박하며 작동하는 구조입니다. 듄 임페리움은 2020년에 출시된 이후 단숨에 현대 보드게임의 기준점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플레이어는 듄 세계관 속 주요 가문의 지도자가 되어 경쟁합니다. 목표는 단순합니다. 누구보다 먼저 혹은 더 많은 승점을 획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 게임의 특징은 승점을 얻는 방법이 매우 다양하다는 점입니다. 전투에서의 성과, 4개 세력과의 영향력 경쟁, 카드 효과, 특정 조건 달성까지 모든 선택이 점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승점은 쉽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플레이에서 최종 점수 차이는 극히 미미합니다. 단 한 수의 선택이 승패를 가르는 구조입니다. 게임은 최대 10라운드 동안 진행됩니다. 누군가 10점에 도달하는 순간 종료 조건이 발동됩니다. 이 제한된 시간 안에서 플레이어는 자신의 전략을 끊임없이 수정해야 합니다. 덱을 강화할 것인지, 일꾼을 늘릴 것인지, 전투에 집중할 것인지, 혹은 세력 트랙을 밀어 올릴 것인지 매 라운드 판단해야 합니다. 처음 게임을 시작하면 모든 플레이어는 동일한 기본 덱과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출발합니다. 여기에 각기 다른 리더 능력이 더해집니다. 이 리더 능력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게임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만 모든 리더가 동일한 수준의 효율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이 비대칭성은 전략적 깊이를 만들기도 하지만 때로는 명확한 강약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듄 임페리움이 특별한 이유는 매 턴 무엇을 할 것인가 보다 무엇을 포기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일꾼을 먼저 쓰면 카드 구매 기회가 줄어들고 카드를 아끼면 원하는 장소를 선점하지 못합니다. 이 긴장은 게임이 끝날 때까지 유지됩니다. 이 게임은 퍼즐을 푸는 게임이 아닙니다. 정답이 정해진 최적 해법도 없습니다. 테이블 위의 상황, 상대의 선택, 공개된 카드, 숨겨진 정보가 매 순간 판단을 흔듭니다. 듄 임페리움은 계산과 심리, 타이밍이 동시에 요구되는 게임입니다. 듄 임페리움의 진짜 긴장은 턴 구조에서 시작됩니다. 매 라운드마다 새로운 분쟁 카드가 공개되고 플레이어는 5장의 카드를 손에 쥡니다. 그리고 이 5장의 카드로 한 라운드 전체를 설계해야 합니다. 이 순간부터 선택의 무게가 시작됩니다. 플레이어는 자신의 차례마다 두 가지 선택 중 하나를 해야 합니다. 하나는 에이전트를 배치하는 행동이고 다른 하나는 리빌 행동입니다. 에이전트를 배치하려면 반드시 손에 있는 카드를 사용해야 하며 카드에 표시된 아이콘에 맞는 장소에만 갈 수 있습니다. 즉, 손패 자체가 행동 범위를 규정합니다. 에이전트를 사용하는 순간 해당 카드는 즉시 소모됩니다. 이 선택은 단순한 이동이 아닙니다. 나중에 리빌 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카드 수가 줄어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에이전트를 먼저 쓰면 공간을 선점할 수 있지만 카드 구매력과 전투력은 약해집니다. 반대로 리빌 행동을 선택하면 남은 카드를 모두 공개하며 카드 하단 효과를 발동시킵니다. 이때 전투력 계산과 카드 구매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한번 리빌을 선언하면 그 라운드에서는 더 이상 어떤 행동도 할 수 없습니다. 아직 남은 에이전트가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조 때문에 듄 임페리움에서는 언제 리빌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리빌하면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늦게 리빌하면 상대의 전투 준비 상황을 보고 판단할 수 있지만 원하는 장소는 이미 막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턴 순서 역시 중요한 변수입니다. 뒤쪽 순번의 플레이어는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핵심 공간을 빼앗길 위험이 큽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멘타트 공간입니다. 자원을 지불하고 한 턴을 미루는 이 선택은 단순한 보조 장치가 아니라 전략적 지연을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 요소입니다. 카드는 라운드 동안 버려지지 않고 테이블 위에 남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상대가 어떤 카드를 사용했는지, 어떤 카드가 아직 손에 남아있는지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숙련된 플레이어일수록 이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이 게임에서 행동 하나는 항상 다른 가능성을 닫는 선택입니다. 에이전트를 어디에 놓느냐는 문제는 곧 무엇을 포기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듀온 임페리움은 플레이어에게 항상 불완전한 선택지를 제시합니다. 턴 구조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 플레이에서는 극도로 밀도 높은 판단이 요구됩니다. 이 구조 덕분에 매 라운드는 짧지만 강렬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리듬이 게임 전체를 끝까지 끌고 갑니다. 듀온 임페리움에서 전투는 단순한 충돌이 아닙니다. 이 게임의 전투는 계산과 심리, 그리고 유혹으로 구성된 공개 경매에 가깝습니다. 매 라운드 시작 시 공개되는 분쟁 카드는 그 라운드의 모든 판단 기준을 바꿉니다. 플레이어는 병력을 투입해 전투력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병력 하나는 2점의 전투력을 제공하며 카드에 표시된 전투 아이콘은 1점의 전투력을 더합니다. 전투에 투입된 병력은 라운드가 끝나면 모두 소모됩니다. 이 점이 전투를 더욱 잔혹하게 만듭니다. 전투 점수는 리빌 단계에서 이미 계산됩니다. 하지만 전투는 그 즉시 끝나지 않습니다. 모든 플레이어가 리빌을 마친 뒤 인트리그 카드가 개입할 수 있는 마지막 국면이 남아 있습니다. 이 숨겨진 카드들이 전투의 결과를 뒤집기도 합니다. 인트리그 카드는 정보 비대칭의 핵심입니다. 어떤 카드는 전투력을 갑자기 끌어올리고 어떤 카드는 병력을 후퇴시키며 어떤 카드는 승점이나 자원을 보상으로 제공합니다. 이 카드들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는 항상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전투에서는 과감함과 절제가 동시에 요구됩니다. 초반에 강하게 병력을 밀어넣어 상대의 참여 의지를 꺾을 것인지 아니면 최소한만 투자해 상대의 과잉 투자를 유도할 것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후반부 분쟁 카드에는 다수의 승점이 걸려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의 전투는 단 한 번의 선택으로 게임을 끝낼 수도 패배로 몰아넣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전투에 참여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병력은 제한된 자원이며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전투의 또 다른 핵심은 지연입니다. 늦게 리빌한 플레이어는 상대의 병력 투입 상황을 확인한 뒤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멘타트나 턴 순서가 왜 중요한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듀온 임페리움의 전투는 이겨도 손해일 수 있고 져도 이득일 수 있습니다. 전투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다 자원 소모의 균형입니다. 상대를 지치게 만들고 다음 라운드에서 우위를 가져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전투 시스템 덕분에 게임은 매 라운드 긴장감을 유지합니다. 플레이어는 단순히 점수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심리와 다음 수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듀온 임페리움의 덱 빌딩은 기대를 배반합니다. 이 게임은 많은 카드를 모으는 게임이 아닙니다. 오히려 무엇을 넣지 않을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게 만듭니다. 게임은 최대 10라운드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라운드에 5장의 카드만을 뽑습니다. 시작 덱은 10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덱은 게임이 끝날 때까지 몇 번 순환하지도 않습니다. 이 짧은 시간 안에 덱을 완성해야 합니다. 이 구조 때문에 덱에 쓸모없는 카드가 섞이는 순간 그 대가는 즉각적으로 돌아옵니다. 카드 한 장의 선택이 단순한 능력 추가가 아니라 행동 기회의 손실로 이어집니다. 듀온 임페리움에서 덱은 엔진이 아니라 도구에 가깝습니다. 카드를 뽑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카드 드로우는 에이전트 배치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이는 곧 행동 하나를 포기하는 선택입니다. 다른 덱빌딩 게임처럼 카드를 연쇄적으로 뽑아 폭발적인 턴을 만드는 구조가 아닙니다. 카드를 제거하는 것 역시 매우 제한적입니다. 시장에 등장하는 카드 중 덱 정리를 할 수 있는 카드는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특정 공간을 이용해 카드를 제거할 수는 있지만 그 역시 자원과 턴을 요구합니다. 게임 후반으로 갈수록 이 선택의 효율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 때문에 시장에 있는 카드를 사지 않는 선택은 소극적인 플레이가 아닙니다. 오히려 매우 적극적인 판단입니다. 지금의 덱을 망치지 않기 위해 아무것도 사지 않는 것이 최선인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덱 빌딩은 전투 전략, 영향력 경쟁, 자원 운용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게임에서는 덱을 키우는 전략이 강력할 수 있지만 다른 게임에서는 거의 의미를 가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듀온 임페리움은 한 가지 길만 고집하는 플레이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 유연성은 플레이어에게 불안감을 줍니다. 지금 하고 있는 선택이 맞는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점이 듀온 임페리움을 반복해서 플레이하게 만드는 핵심입니다. 덱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 버려질 수 있습니다.
듄 임페리움은 플레이어에게 전략을 고수하는 능력보다 전략을 포기하는 용기를 요구합니다. 듄 임페리움이 특별한 이유는 개별 시스템이 아니라 그 모든 요소가 동시에 작동할 때 만들어지는 압박감에 있습니다. 턴 구조, 전투, 텍 빌딩, 영향력 트랙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선택이 반드시 다른 영역의 파문을 일으킵니다. 이 게임에서는 어떤 전략도 끝까지 안전하지 않습니다. 전투에 집중하면 덱이 흔들리고 덱을 다듬으면 영향력 경쟁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 영향력 트랙을 관리하다 보면 전투를 놓치게 되고 전투에 올인하면 자원이 고갈됩니다. 이 불안정한 균형이 게임 내내 유지됩니다. 영향력 트랙은 듄 임페리움의 점수 구조를 극단적으로 타이트하게 만듭니다. 동맹 하나를 얻는 것은 단순한 1점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서 동맹을 빼앗는 순간 점수 차이는 2점 벌어집니다. 10점 내외에서 승부가 갈리는 게임에서 이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이 때문에 플레이어는 항상 선택을 강요받습니다. 분쟁에서 승점을 노릴 것인지, 영향력 동맹을 지킬 것인지, 혹은 다음 라운드를 위해 자원을 비축할 것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그 순간 가장 덜 두려운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 게임은 실수를 처벌하지만 동시에 복구의 여지를 남깁니다. 잘못된 판단 하나로 즉시 탈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반드시 뒤처집니다. 이 절묘한 난이도 조절이 플레이어를 끝까지 몰입하게 만듭니다. 듄 임페리움은 완벽한 게임은 아닙니다. 리더 밸런스의 편차, 시장 카드의 운 요소, 인원수에 따른 체감 차이 같은 단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게임은 반복 플레이를 견딥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매 게임이 다르게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공개되는 카드, 상대의 선택, 초반의 작은 판단이 전혀 다른 결말을 만듭니다. 같은 전략은 다시 통하지 않습니다. 이 게임은 플레이어에게 말합니다. 두려움은 선택을 망친다고. 미래를 완벽하게 예측하려 하지 말고 지금 주어진 정보 안에서 결단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게임의 핵심 문장은 결국 이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듄 임페리움은 계산의 게임이 아니라 결단의 게임입니다. 이 게임을 한 번만 플레이하고 끝내는 사람은 드뭅니다. 패배의 이유가 너무 분명하고 다음에는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점이 듄 임페리움을 계속 테이블 위에 올리게 만드는 힘입니다. 이 게임을 다시 떠올리게 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패배의 원인이 분명하고 다음 선택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듄 임페리움은 끝난 뒤에도 계속 생각나게 만듭니다. 이런 깊이 있는 게임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해 주십시오. 좋아요는 다음 분석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